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고 오셨나요? 주말 동안 있었던 많은 이슈들 오늘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기사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쌍용자동차 사태가 발생한 지 무려 3년이 흘렀는데요. 이 정리해고의 후유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오늘자 경향신문에서 나온 뉴스, 이 전문 정신의학과 의사께서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본 최악의 사례라고 하면서 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꼽았다고 합니다. 꿈에서까지 울면서 자살을 한다고 하는 그들, 대체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을까요? 음악 듣고 와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신 분 주시고요. 첫 곡 김광석의 노래 사랑했지만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빗속으로 사라져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네, 사랑했지만으로 월요일 아침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신청곡들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동안 잘들 지내신 모양이네요. 저는 주말 동안 토요일날 그 라반특위 있잖아요. 라디오 반민특위. 거기서 이제 진행하는 라디오 반민특위 쪽 관계자분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연극 한 편을 보고 왔어요. 초대를 받아서. 네, 애국전선팀하고 같이 토요일날 저녁에 갔는데요. 예, 연극도 연극 네, 재밌게 잘 봤고요. 이게 세 가지 에피소드로 다루는 내용인데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세 번째 에피소드가 이 반민족 특위? 반민족 처벌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반민특위 말 그대로 해방 직후에 있었던 반민특위의 활동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나 친일파들에게 도리어 역습을 당해서 반민특위가 해산되고야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다룬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런 걸 지켜보면서 또 제가 이렇게 친일 문제나 뭐 이런 거에 또 굉장히 분노하는 편이잖아요. 네,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네, 특별위원회라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위원회라고 합니다. 길어요.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네, 아무튼 반민특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에피소드에서 특히나 가장 분노하면서 이를 빠득빠득하면서 봤던 네, 잘 봤고요. 연극도 좋았고 그게 제가 봤던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었어요. 안타깝게 제가 좀 일찍 봤으면 미리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마지막 공연이었고요. 조만간 또 예, 공연을 하신대요. 다시 또 한번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소식이 또 들려오면 발칙한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잘 갔다 왔고요. 공연도 끝나고 나서 뒷부리가 있었는데 이 라반특위 애청자분들이 상당하시더라고요. 계시던 분들이 뭐 다들 뭐 저는 원래부터 아시던 분들인 줄 알았는데 카페 이런 데서요. 인터넷 카페 이런 데서 서로 의기투합하여 자주자주 뭉쳐서 술도 드시고 뭐 이렇게 좀 의미도 다지고 공연도 같이 보시고 뭐 이러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찌나 친하시던지. 그래서 저는 최영일님, 저희 애국전선팀 최영일님 그리고 현석훈 기자 이렇게 3명이서 갔거든요. 같이 갔는데 구석에서 찌그러져서 부러워하면서 예, 그렇게 지켜보고 왔답니다. 네. 라반특 매주 정모한다고요? 대단하네요. 진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애국전선도요. 예고해 드렸던 대로 첫 번째 이 정모가 아니고요. 공개 오프라인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잘 될지 아직 사실 장소가 아직도 안 정해졌어요. 저희가 그 섭외하려고 하는 장소마다 다 이게 잘 안 돼가지고요. 아직도 장소를 제대로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29일 금요일날 저녁 시간 여러분 웬만하면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미루지 않고 어찌됐건 간에 어디서든 간에 어찌됐건 금요일날 방송을 하겠다. 공개 방송하겠다. 라고 저희가 이제 일단은 못 박아놓은 상황이라서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날 예,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저희가 조만간 독자 메일도 쏘고요. 그리고 공지 팝업 이런 것도 띄우고 트위터에서 또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장소만 정해지면 하도록 할게요. 참 라반특 이 정모 갔다 오니까 부럽고 좋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공개 방송 한번 해야지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네. 지역에 살아고요? 네. 서울에서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날 독수리 오영재 코스프레도 하나요? 글쎄요. 예, 아직 정확한 세부적인 아이템까지는 저희가 못 정한 상황이라서요. 왠지 최영일님께서 밀어붙이려고 하시지 않을까 걱정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시는 그 보람이 있도록 알차게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네.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주말 잘 보내셨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앞에 사설이 좀 너무 길었는데,
사실 주말 동안 이슈가 이것저것 나름 많이 있었습니다. 뭐 문재인 고문께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검찰의 여러 가지 부실 수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왔었고요. 이것저것 많긴 하는데요. 가장 저를 또 이렇게 들끓게 만들었던, 가슴 아팠던 뉴스가 이 뉴스입니다. 그래서 요즘 발칙한 뉴스에서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 봐야지 생각을 하고 가져온 내용인데요. 쌍용차 노동자들의 이 정신 상태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경향신문 1면과 2, 3면, 12면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 제목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요. 꿈에서 자살을 해요. 막 울면서. 이게 제목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금 현재 쌍용차 이 해고자분들, 그 가족분들까지 해서 죽어 나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22번째 이렇게까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냥 일부 몇 명, 나약한 몇 명, 이런 분들이 그냥 못 견뎌서 죽거나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죽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쌍용차에 그 많던 해고자분들 혹은 그 배우자들, 가족들, 이런 분들이 정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언제 또 이런 희생자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극한 상황에 지금 내몰려 있다라는 게 이 정신과 의사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세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본 최악의 사례다라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16일이 토요일이었죠. 예, 토요일 날 서울에서 희망과 연대의 날, 함께 걷자, 함께 살자, 함께 웃자라는 행사가 열렸었다고 합니다. 이게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이 노동자들과 함께 좀 관심을 모아주시라, 같이 우리가 살아보자, 이런 의미의 좀 행사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어찌됐건 간헐적으로라도 관심을 끌만한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해결 국면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쌍용차 사측과 그리고 현재 계시는 이 해고자분들, 이런 분들이 뭔가 좀 해결점을 찾을 만한 지점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서 거의 뭐 해고자분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신과 의사이신 정혜신 마인드프리즘 대표께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가족들을 집단적으로 상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에 따르면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본 집단 중에 가장 최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건데요. 이분들이 뭐 파업 후에 구속당하거나 이런 아픔들보다도 이후에 쏟아지는 사회적인 거부감, 비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지금 그 해고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인터뷰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 35세 해고자의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남편은 소파에 있고 나는 안방에 있었는데 내내 울다가 어느 순간 보니 내가 옷장에서 남편 넥타이를 꺼내서 묶고 안방 쓰레기통을 뒤집어서 그 위에 올라가 목을 메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 감정이 치닫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살을 하려고 목을 메고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해고자, 40살의 해고자 한 분은 아까 누가 그 자살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놀랐어요.
파업 동안 계속 가까이 지냈던 동생이거든요. 그 전에 여러 명 죽었지만 다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충격의 실감이 덜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보통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다고 해요. 이게 참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분, 특히 술 먹으면 그래요. 지난번에 술 먹고 몸에 휘발유를 다 부은 적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추하지 않게 죽는 게 어떤 건가, 내가 목을 매서 죽는 건 정말 싫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죽은 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죽은 뒤에 취하지 않을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무섭죠. 아, 죽고 싶다, 차라리 욱해서 죽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어야 덜 취하게 죽을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더 살아갈까 이런 모습, 이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또 사람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정말 이번에는 내 남편일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든다고 이 배우자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언제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당장 죽는다 해도 뭔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내몰려 있다는 거죠. 이게 단지 해고자분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계속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그 옥새 파업이 이어진 지 77일간의 옥새 파업 이어진 지 3년이 지났는데 이게 일단은 뭐 사태가 해결이 됐다, 아니 해결이 된 게 아니라 협상을 하고 합의를 했다라고 하고 그분들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이분들의 삶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극에 내몰려 있고, 그리고 그 후유증은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좀먹고 있다, 라는 겁니다. 물론 기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얼마나 괴로우면 꿈에서까지 자살하는 꿈을 꿀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 이분들이 그렇대요. 이제 정말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떻게든지 이해받고 싶고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그 가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 좀 만들어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정신과 의사이신 정혜신 대표께서 인터뷰 이야기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원래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 해직자분들께서. 하지만 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런 걸 스스로 통제하고 이렇게 자기 상체를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이미 자살 충동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거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비교적 건강한 분들조차도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특히나 이제 일전에 민중예술에서도 한번 인터뷰를 했던 기사 썼던 적이 있는데요. 사용자 해고자 분들 중에서는 정말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직도 본인이 옥새 파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막 집에 물, 음식 이런 걸 쌓아놓고 수시로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이러면서 불안에 떨고, 이런 실제로 정말 이렇게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이런 사례까지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인간 이하의
극단적인 모습, 바닥까지의 그런 모습을 경험해봤던 그런 분들이라서 이분들의 일단 그 생활 자체가 일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또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사실 그런 그 평택 쪽에서는 거의 이런 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어디도 취업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리고 또 이제 사측에서 막 벌금 내리고 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구속된 분들도 또 계신 거고요. 이런 분들이 지금 도저히 이거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국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이제 옥새 파업도 너무 인간 이하의 바닥까지의 삶을 경험해 봤지만, 그때 이후의 삶 역시도 옥새 파업을 끝나고 나서 나오고 나서, 혹은 이제 구속당하고 나서 나오고 나서 그 이어지는 삶들 역시 지금 오히려 더 끔찍한 상황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랬거든요. 옥새 파업 할 때나 그리고 또 구속되셨거나 그럴 때는 일단 나오면 뭔가 달라질 거다. 파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곳에서 나오고 났더니 오히려 더 끔찍한 앞의 뭔가 미래, 행복, 희망 이런 게 조금도 보이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이분들에게 더더욱이나 건강했던 분들을, 정신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용기 있고 이랬던 분들이 점점 더 스스로를 꿈에서조차 죽이는 그런 쪽으로 점점 더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물론 쌍용차 사태 때문에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를 우리가 외치게 되는 경우가 쌍용차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많습니다. 곳곳에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에도 발칙한 뉴스에서 알려드렸지만 한진중공업 역시도 지금 상황이, 물론 그때 크레인에서 내려오시긴 했지만 이후에 뭔가 좀 제대로 돼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한진중공업 역시도 지금 그 해고자 분들이나 거기 이제 계시는 파업을 하셨던 노동자분들이 어떤 지금 고통 속에서 빠져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네요. 지금 게스트 8885사님, 제 친구가 쌍차 노조 부위원장이었는데 감옥 다녀와서 치킨집 운영하다가 지금은 효성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식이 감감하네요. 연락이 전혀 안 돼요. 걱정 많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참, 네, 그죠. 그나마도 이런 분들이 어디 이제 취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나마도 다행이에요. 정말 장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나마도 다행인데, 같은 하긴 이제 뭐 그런 것도 장사를 하시는 분도 대다수 이제 빚을 내서 장사를 하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일 텐데, 네, 참 막상 들어가셔서 이게 지금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차라리 취직하신 분들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서도 또 어떻게 지내실지 지금 깜깜무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오히려 아예 취직조차 못하고 거의 뭐 하루 벌어 하루 일용직으로 전전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무슨 그 노조운동 하시는 분들이 뭔가 정말 폐악질을 하고 사회 암적인 존재인 것처럼, 특히나 이제 보수 언론들이 뭐 귀족 노조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니들만 생각하려고 파업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몰아붙이면서, 그리고 그나마도 이번에 뭐 희망버스니 어쩌고니 하면서 옥새 파업할 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서 그나마
극적으로 타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고 이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사측의 행태, 이거에 대해서 사측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국민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이 중간에서 사측이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죽음으로 내몰지 못하도록 조율을 하고 이분들이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걸 방관하고 오히려 이걸 계속 조장하는 게 지금 이명박 정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말 오히려 파업할 때보다 더 무시무시한 끔찍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이 해고자분들, 그리고 이 배우자분들, 가족분들의 이 정신 상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지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분들이 고통받게 될지 그걸 몰라서 더 마음이 아프고요. 지금 22분의 사망자가 또 있었는데요. 그것도 막 대한문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거 못하게 경찰이 막, 기억나시죠? 쓰레기 차로 막 이렇게 가져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이후까지도, 파업, 구속, 그 이후까지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혹여나 주변에 이렇게 아까 채팅창에서도 이야기하시는데 알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잖아요. 알고 지내던 분들, 이런 분들 계시면 연락도 자주자주 해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 한참 쌍용차 옥새 파업 도중이었을 때요. 그때 그 옥새 파업 중이신 이 현장으로 전화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뉴스를 해서 뉴스 하는 도중에 이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사실 이제 뭐 노조 간부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막 투쟁 뭐 이러고 좀 셀 것 같고 이런데요. 그때 이제 제가 여쭤봤던 게 무섭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여쭤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앞에 했던 이야기들, 뭐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고 앞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고 이런 것들보다도, 근데 무섭지 않으시냐, 밖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겁나는데 무섭지 않으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갑자기 막 목소리가 떨리시면서 울컥 하시면서 울먹울먹 하는 목소리로 너무 두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평범한 가정 아빠들이 아이들과 와이프와 같이 이렇게 편안한 오후를, 주말 오후를 보내고 해야 될, 평일 오후를 보내고 해야 될 그런 시간에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거의 뭐 극한에 내몰린 그런 투쟁을 해야만 하나. 그리고 이걸 이렇게까지 극으로 내몰고 있는 이 사측이 비인간적인 사측이 너무나도 두렵고, 그걸 또 내버려 두는 정부 또한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같이 막 울컥해서 울 뻔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일상생활에 다 바쁘셔서 관심을 좀 가지지 못하시겠지만, 여전히 혹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계시더라. 네,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신문을 보고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아무튼 혹시나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쌍용차 해고자분들, 그리고 배우자분들, 가족분들께서 부디 힘을 좀 더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음악 하나 더 듣고 와서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혼자 오늘 의견 채팅창에서는 다른 얘기 다들 하시는 것 같은데, 한진중공업도 제2의 쌍차가 안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죠? 네. 이 노래 먼저 들려드릴게요.
윤복희의 여러분 신청하셨는데요. 들려드릴게요.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곁이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치유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네, 윤복희 여러분을 들으시는 동안 저한테 춤추라고 계속 그러시네요. 저 춤추는 거 보셨잖아요. 저희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저희 웨이브? 저는 웨이브였는데 아무도 웨이브라고 안 하네. 꿈틀이 춤이라고. 오래 매달리기 춤은 뭔가요? 이게 어떻게 오래 매달리기예요, 이게. 네, 다른 웨이브였어요, 저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전 진지하게 정말 웨이브였는데. 네. 아무튼 라이브 공연 듣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계셔서 아침부터 제가 그러긴 너무 죄송하고요. 그죠? 듣는 분들도 귀를 생각해 주셔야죠. 근데 사실 저희가 29일 날 이거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29일 날 저희 공개 방송, 애국전선 공개 방송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때 아마도 제가 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요. 미쳤나봐 정말. 네,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저희 애국독수리 오라버니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밀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노래를 부를지도 몰라요. 근데 뭐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 부르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분위기상 어쩌다 보니까 웨이브하고 그러라고요? 네, 아무튼 뭐 라이브를 할 수도 있어요.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정확하게 하게 되면 이야기를 또 드릴게요. 아마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노래방에서 열심히 매일매일 노래방 가서 연습을 하고 그러고 네, 여러분들 귀에 해롭지 않게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겸사겸사 웨이브도 연습을 네, 해보도록 할게요. 참 어렵다. 네, 아나운서 하기 힘드네요.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춤 연습도 해야 되고 그쵸? 어떻게 우리 후배 강하나한테 좀 개인 레슨을 우리 후배가 잘 할란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신청곡을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그 지난주에 제가 틀어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이은미 애인이 있어요가 있고요. 오현명 명태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고양이로 소이다. 사랑이 와서 그대 잠 깨울 때 바람이 분다. 헤이헤이헤이까지 걸려 있습니다. 어따 많다. 이거 다 틀어드릴 수 있을라나? 어머, 유튜브에 정혜림 웨이브 하면 나와요? 진짜 미치겠다. 네. 어머, 정말요? 나 부끄러워. 네. 이거 어떻게 지울 수 없나? 진짜. 네, 부끄러워라. 네. 세상에 그걸 또, 그래도 이름이 웨이브라서 다행이네요. 네, 진짜. 창피해. 예. 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웃겨가지고. 네. 아무튼, 네.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얼른 화제를 전환해야죠. 네, 주말 동안요. 어제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께서 대권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가장 사실상 야권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계신 분이죠. 그나마 좀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하고 1대1 구도, 안철수 교사 3자 구도 이런 걸로 이제 주로 이야기를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분인데요. 일단은 그 서대문 독립공원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가지셨다고 하네요. 어제 보통 사람이 주인이고 편가르지 않는 진정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권 후보 중에서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언론들이 다들 집중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문재인 상임고문 후보라고 해야 되나? 네, 상임고문에 대해서 출마 의미, 삶이 어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많은 언론들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채팅창에서도 봉화마을에서 할 줄 알았는데 다른 곳에서 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이들 사실상 이 나오는 후보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노무현 이 색깔을 노무현의 유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후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또 가능성이 있는 이런 후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무현의 유산을 가장 많이 가졌지만 그만큼 가장 많이 노무현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 동아일보 뭐 이런 데서는 노무현 시즌2 뭐 도로 노무현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조중동 스타일 뭐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노무현은 다를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근데 이게 글쎄요. 일단은 지금 야권 이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지금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색깔이 또 많이 띄고 있는 것이 더 오히려 이제 유일히 그나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나름대로 이 문재인 고문 역시도 이런 것을 좀 의식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걸 어찌됐건 노무현 대통령 이상을 본인이 하셔야겠다. 그 이상을 극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본인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뭐 이걸 이제 구호로 내걸기도 하셨는데, 일단 뭐 국민의 뜻이 바로 대통령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문재인 고문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약간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하고 약간 좀 연결지어지는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어쨌건 직접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다고 해서 이야기를 굳이 안 한다고 해서 뭐 노무현 대통령을 뭐 잊은 거냐 이건 또 아니니까요. 그죠? 어차피 다 아실 거고 개인적으로도 문재인 고문께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을 야권 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또 그걸 넘어서길 바라는 그분을 넘어서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사실상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그 문재인 고문이 야권에서 뭐 대선 후보가 될지 어쩔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지금 김두관 경남지사도 계시고요. 손학규 전 대표도 계시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문제지만 어찌됐건 누가 되시던지 채팅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되든 새누리당만 이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거기서 중요한 것은 안철수 교수와 어떻게 요걸 단일화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자 이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요. 여론조사 전문가, 정치평론가 등 전문가들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단일화 경선 때 야권이요. 단일화 경선 때 민주 후보가 안철수 교수를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답변한 전문가들이 더 많았다고 하네요. 뭐 이게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아무래도 이 전문가들은 아무리 안철수 교수가 국민적인 좀 이렇게 지지도와 인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의 이 당의 조직력 이게 또 이제 무시하지 못하는 거라서요. 그죠? 당의 조직력 그리고 또 이 안철수 교수가 사실상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임에는 맞지만 진보적인 그리고 진보 민주적인 이 정책들을 얼마나 잘 또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건 정치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뒤에서 같이 이렇게 또 밀어줄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또 CEO 출신이고 또 우리가 CEO 출신에 한 번 심하게 된 적이 있잖아요. 지금 뭐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과 안철수 교수를 비교하기엔 참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어찌됐건 그래서 안철수 교수는 훌륭한 멘토로 훌륭한 대선 후보를 만들어주는 역할로 킹메이커로 좀 남아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아마도 단일화 경선 때는 하게 된다면이 전제로 있어야죠. 만약에 안철수 교수가 난 단일화 안 하겠다 독자로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난감해지는 건데 단일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민주통합당 후보가 승리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답변한 전문가가 더 많다고 하네요. 네, 뭐 그렇고요. 네, 뭐 민주당 내에서 뭐 정동영 의원도 이야기 뭐 나오고요 하는데요. 글쎄요, 뭐 누가 되실지는 민주당 내에서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분들 많죠. 예.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누가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지금 보니까 새누리당도 어쨌건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자기들도 혼자만 박근혜 단독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어찌됐건 평등한 이 후보, 평등한 구조, 수평적 후보로 자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굉장히 새누리당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예,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렇게 누가 진짜 그 자리에 오를 것인가, 단일 후보로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이 쫙 모아지는 게 일단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김영태랑 문도리코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두 분 의원님이시죠? 네, 두 분 의원님이시죠? 그죠? 네, 의원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 그죠? 음악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 신청하셨던 곡 오현명의 명태 들려드려요.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길이나 대구리가 글대로 컸을 때 내 사랑하는 짝들과 노상꼬리 치며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어떤 어진 어부의 그물에 걸리어 살기 좋다던 원산 구경이나 하노 에집트의 왕처럼 미라가 됐을 때 어떤 외롭고 가난한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있으리라 명태 명태라고 이 세상에 남아있으리라 어머, 노래가 되게 특이하네요. 그죠? 네.
명태라는 곡이었고요. 성악가이신 오현명 씨께서 불러주신 노래입니다. 무슨 이렇게 뮤지컬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네. 신청곡들을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채팅창에서 보내주신 기사 중에 하나를 또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지금 MB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08년에 이 마이너스 11조 7천억 원을 필두로 2009년 마이너스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43조 2천억 원, 2010년에 마이너스 13조 원,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13조 5천억 원 등 이 4년 연속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라고. 아니 이게 그래프가 밑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영화라고. 바짝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영화라고. 저희 표현법을 또 네. 아무튼요. 지금 계속해서 2008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영하로 바짝 얼어붙게 만든 MB정부 지금 재정 이야기 이 기사로 나와 있어서요. 잠깐 이제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전에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 지지난주 정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이제 굉장히 잘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본인이 잘 하셨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아쉽다. 이게 이제 내 탓은 아니고 당연히 이게 뭐 유럽 경제 위기, 미국발 경제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좀 덜 잘한 것 같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정말 퍼펙트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이게 아쉬움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바 있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뻔했죠. 그랬었는데 아무튼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정말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완벽하게 경제 대통령답게 너무너무 잘 하셨는데 그랬는데 정말 뭐 유럽발 혹은 뭐 이렇게 미국발 경제 위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건지 뭐 이게 그건 이제 정확하게 지켜봐 봐야겠죠. 일단은 뭐 2008년부터 11조 7천억 원을 적자로 내셨던 것부터 시작해서 2009년에는 43조까지 적자를 보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적자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가셨는데요. 뭐 지금 2009년이 특히 43조까지 떨어졌던 이유는 이게 각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뭐 글로벌 금융위기 탓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한 재정 지출을 이제 하셨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물론 이제 과감한 재정 지출이 참 복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했더라면 글쎄 또 괜찮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하께서 단일 예산 사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사업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바로 그것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네, 금융 위기가 물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이 다 이게 타격을 전 세계가 다 타격을 받고 했지만요. 여기다가 돈을 들여서 복지하고 이걸 좀 일반 서민들이 최대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잘 이렇게 뭐 일자리 창출하는 이 사업들 혹은 실업자가 되는 분들이 이제 실업수당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노인 저소득층 가정들을 챙기는 이런 데 돈을 쓰고 했더라면 그나마 좀 타격이 덜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뭐 복지 수요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감하게 4대강에 올인한 것 이것이 바로 복지 수요 팽창을 부르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재정적자의 주범은 이 이명박 정부의 재정적자의 주범은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쏟아붓고 지류 정비에 15조 원을 투입하는 식의 토건 예산 낭비가
바로 주범이다. 재정적자의 주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렇죠. 뭐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나라가 이 꼴인데 나라가 지금 수십조를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 돈 먹는 하마인 4대강을 저렇게 밀어붙여야 되냐. 제발 좀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하셨잖아요. 우리 강단 있으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끝까지 밀어붙이셨죠. 예. 이제 곧 장마 온다는데 이거 저거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4대강 이거 항상 보면 매년 여름마다 다시 리셋이 되잖아요. 비 장마 한번 오면 다시 리셋. 그리고 다시 공사 또 시작하고 이러는데 이번엔 또 어디까지 몇 개월 전까지 또 거슬러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네, 중요한 건 앞으로도 이 재정 지출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일단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다들 지금 뭐 복지 지출, 심지어 새누리당에서조차도 복지하겠다고 지금 각하한테 이제 한번 심하게 된 게 있기 때문에 복지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진짜 복지일지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복지라고 하면서 이제 드립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라서요. 일단은 복지 지출 확대도 어느 쪽으로든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또 유로존 상황이 안 좋죠. 그래서 더욱더 이게 아무래도 재정 악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어찌됐건 우리 CEO 출신인 대통령을 뽑았단 말이죠. 저는 안 뽑았지만 많은 분들이 발칙한 뉴스 들으시는 분들 대다수가 안 뽑으셨지만 어찌됐건 우리 아닌 누군가 대다수 국민들이 어찌됐건 뽑으셨죠. 그래서 경제를 뭔가 온갖 비리와 부정을 다 저질러도 그래도 경제만큼은 살려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지만 결국 대통령 임기가 끝나시는 2012년 말에도 그리고 2013년에도 봐도 이 균형 재정 이런 것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73053936님 죄송합니다. 제 손을 자르고 싶네요. 설마? 그럼 정말 그러신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분이시군요. 네. 이게 지금 발칙한 뉴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은근히 또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 손을 자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고요. 자르세요. 나옵니다. 네. 이제 지금 대선이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일단은 총선 때 투표하지 않은 13점 몇 %, 네. 총선 때 투표하는 13.8%가 대선의 승부를 가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선 때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던 분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 채팅창에 와 계신 분처럼 730님처럼 내 손을 자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테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 지금 총선 때 투표한 한 13.8%가 대선 승부를 가른다고 하잖아요. 네, 이 총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투표율이 적었습니다. 그죠? 대선에 물론 총선보다는 투표율이 더 높을 테지만 상식적으로 많을 테지만 더 많은 분들이, 젊은 층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끌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는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어 이런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신중하게. 일단 이게 좀 이렇게 조류 이런 쪽은 좀 아니잖아요, 그죠? 조류는 먹어야죠. 닭. 네, 조류는 이렇게 뭐 이게 좀 몰아주기보다는 먹어야죠. 조류는 먹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렇게 잘 2012년 12월은 정말 우리가 내 손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잘 투표를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안치환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들려줘요.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겨울밤 앞다른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빈 호주머니를 털털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하여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눈이 내리는 그런 날에도 돌연꽃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긴 호주머니를 털털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하여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눈이 내리는 그런 날에도 돌연꽃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네,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들어보셨고요. 제가 갑자기 닭 얘기하는 바람에 조류 얘기하는 바람에 채팅창에서 전부 닭 얘기로 11시가 넘어가니까 다들 배고프신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오골기 좋죠. 오골기도 좋습니다. 채팅창에서 다들 부산 신라대학교 앞에 있는 무슨 치킨집이 맛있다, 창원에 있는 무슨 닭집이 맛있다, 어디 강정이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다들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카페에다 올려주세요. 네, 어디든지 제가 한 번씩 다 찾아가 봐야죠. 맛있다고 하는 데는. 아니면 어떻게 저희한테 좀 민중예술이 사무실로 방송국으로 좀 보내주시나요? 오골개도 좋고요. 저는 뭐 닭이라면 가리지 않습니다. 11시 넘어가니까 정말 배고픈가 봐요. 닭 얘기를 이렇게 혹해가지고. 네. 근데 어떤 분은 옛날에 닭을 잡는데 닭 모가지가 날아간 닭이 일주일 동안 닭 모가지를 식갈로 쳤는데도 목이 날아간 닭이 마당을 뛰어다니던 게 생각이 나요. 네. 슬프네요. 중국에는 닭 목이 날아간 닭이 일주일 동안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세상에.
무서워요. 네, 참 그렇군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이게 요리가 된 닭, 이 보면 참 좋은데요. 그렇게 잡아서 목 날아간 채로 돌아다니고 이러면 참 저도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닌가? 저는 아닐까요? 네. 아무튼 뭐 저는 굳이 안 보려고요. 괜히 봐서 제가 좋아하는 닭도 못 먹으면 좀 그러니까 굳이 안 보려고요. 요리된 닭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네. 아무튼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계속 감기가요. 편도염에 한번 걸리고 났더니 목소리가 계속 이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괜찮나요? 네. 왜 이럴까? 참 언제쯤 온전한 상태로 돌아올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동안 제가 왜 저렇게 가래낀 목소리로 걸걸한 목소리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담배 피거나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편도염이 아직도 감기가요. 목감기가 아직도 온전히 낫지 않아서 허스키한 목소리로 본의 아니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담배를 순한 걸로 바꿔봐요. 전 담배 안 핍니다. 참 왜 이런지. 네. 전문 의견이 나오는데요. 편도염이 기관지 천식으로 발전한 거죠. 좀 있으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발전해서 평생 기침과 살아야 돼요. 어머나 무서워. 네. 저 담배 안 펴요. 네, 참. 아이고 참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병원에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한의원 한의원에 가서 얼른 좀 목이 낫도록 네, 좀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도염이면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그러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 짧게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닭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좀 네, 흐려졌네요. 기사 중에 나온 것 중에요. 우리 이 조류 새누리당 이야기 중에서요. 우리 4대강 사업 하면서 그 중에 하는 도중에 각하와 관련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로 이제 해먹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야기를 익히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 이제 건설업체들도 쭉쭉 뽑아간 것들 참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4대강 사기로 징역 2년을 살게 되신 분 중에 새누리당 경남도당 부위원장께서 계신다고 하네요. 징역형을 받으셨대요. 이분이 뭘 하셨냐? 4대강 정비에 골재를 납품시켜주겠다라면서 업자를 속이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라고 하네요. 울산 지역인데요. 어제 법원에 따르면 4대강 하천 정비 국민운동본부 경남본부장이시고요. 무려 이걸 그냥 경남도당 부위원장도 아니고요. 4대강 하천 정비 국민운동본부입니다. 4대강 하천 정비 안 하시고 사기를 치고 다니셨네요. 네. 아무튼 4대강 하천 정비 국민운동본부 경남본부장이시고요. 새누리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신 박모 씨. 네. 지난 2010년 10월 골재 채취업자 황모 씨에게 4대강 공사 구간에 골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2억 2,3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박모 씨가 속한 사단법인이요. 국토양부 후원을 후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래서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해서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재 납품 계약 체결하는데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금품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똑같은 법인에 근무하던 양모 씨에게 아들을 내가 취직시켜주마라고 하면서 2천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사실상 국토양부하고 어떻게 해서 해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인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고 꽂아주고
뭐 이럴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정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뭐 다리를 놔주거나 이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뻥을 치면서 아니 근데 그럴 능력이 있어서 해준다는 것 자체도 좀 웃긴 거긴 한데요. 내가 너 꽂아줄게 이런 거잖아요. 이른바 낙하산 그죠? 그런 건데 어찌됐건 그러면서 그걸로 또 금품까지 받아서 2억 2,300만 원 거기다가 2천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챙겼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이건 참 뭐 이게 다 그렇겠냐마는 워낙에 또 거기서 특히나 이제 많이 4대강 통해서 많이 해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뭐 이 4대강 하천정비 국민운동본부 이런 이름 달고 계신 분들 참 다 의심스러워요. 이런 것도 보면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또 부모의 약한 마음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것은 더더욱이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면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죠. 뭐 하긴 우리 각하께서도 한두 건이 아니셔서 각하도 솔직히 솔선수범해서 본인의 뭐 이렇게 좀 가까이 계시는 분들 이렇게 낙하산을 꽂아드리고 이런 건 뭐 기본이고 각하는 능력이 되니까요. 그죠? 그런 건 기본이고 국민들을 상대로 뭐 주가 조작이니 뭐 이게 수시로 이렇게 그죠? 온갖 뻥을 많이 이렇게 좀 치고 다니시는 분이라 그죠? 뭐 이런 것쯤이야. 4대강 사기로 뭐 2억 2,300쯤이야. 껌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그죠?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이 진짜 제대로 간부가 안 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쭉쭉 커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오시고 이러면 참 정말 나라꼴이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그죠? 저는 절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러네요. 아무튼 이번 정권 제대로 바뀌고 나서 2012년에 정말 제대로 정권 바뀌고 나서 다음 차기 정부에서 이런 속속들이까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잡아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속속들이까지 현 정권의 이런 부정 비리 저지르신 분들 제대로 좀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걱정입니다. 일단은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내곡동에 이어서 BBK 가짜편지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할 기세라고 하네요. 가짜편지를 작성한 사람이 있고 또 이 편지를 유통한 사람이 있는데 정치적 배후는 결국 없다라는 결론을 검찰에서 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머 정말 이건 무능력을 넘어서 정말 이건 미친 거죠? 그죠? 대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은 편지가 작성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캠프에 이 편지가 도착한 게 모든 것이 우연이다 라는 뭐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건데요. 야 정말 각하는 그렇게 따지면 운빨 장렬 제대로 물론 운 좋으신 각하이긴 한데요. 정말 운빨 장렬인 분이네요.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몇 개인데 이걸 다 무혐의 할 수 있나요? 다 윗선 모르겠대. 다 배우 없대요. 참 정말 이런 것 좀 여러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각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역시 각하는 완벽해. 여기 지금 채팅창에 갑자기 각하 찬양 분위기로 이런 훌륭한 채팅창을 봤나? 네, 정말 검찰 쓰리콤포 연타석 쥐랄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각하를 위해 이 노래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키버드네요. 아키버드의 고양이로소이다. 고양이 좀 풀어주세요, 여러분. 화장을
말해줘도 알아듣는지 몰라. 난 그냥 툭툭 털고 봄나들이 간다. 에이 말을 해줘도 알아듣는지 몰라. 난 그냥 느긋하게 봄나들이 간다. 봄나들이 간다. 봄나들이 간다. 네, 노래가 이제 제가 가카리브에서 들려드린다라고 했는데, 노래가 너무 상큼해서 급당황. 그래도 고양이로소이다. 고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네, 아호님께서 채팅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거 기사로는 안 나온 것 같고요. 이한구 의원이 그 텔레비전 어디 뭐 인터뷰 이런 건가요? 나온 것 같은데요. 국민에게는 책임이 있으니 무상복지를 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뭐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사실 무상복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복지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그러셨다고 하는데요. 기사로는 지금 안 나오는 것 같고 OBS 인터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뭐 제가 잠깐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사실 이한구 의원이 무상복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있네요. 무상복지는 사기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기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해에 하셨네요. 네.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무상 혜택을 주는 것은 하느님밖에 없다. 무상복지를 기대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었네요. 이런 분이에요. 네. 참.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새누리당에서 또 뭐 무상복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무상급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혀 뭐 할 의사가 없으신 것 같고요. 반값 등록금 이런 종류도 역시나 뭐 한번 대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한다고 해놓고 안 하신 적이 뭐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또 그걸 다시금 또 믿고 한 번만 더 믿어볼게. 이건 아니죠. 그러고 보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예전에 총선 앞두고 무상의료가 아니죠. 무상보육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우리 막 초등학생들한테 뭐 무상급식, 무상급식? 이걸 하니까 뭐 난리를 피워놓고 아이들한테 뭐 무상보육을 한다는 둥, 그리고 무슨 무상간식처럼 뭐 이런 걸 하겠다는 둥,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또 한참 욕 들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무상복지는 하느님만 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 그런 말들 전체도 무상보육 뭐 이렇게 얘기 나왔던 것들 전부 다 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죠. 그죠? 물론 표가 필요하니 뭔 말이 못해 마루치님 그러시는데요. 각하께서도 표가 그죠? 필요하니 뭔 말은 못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죠? 제가 얘기하는 족족 기사를 갖다 주시는데요. 네. 그죠? 이거 기사가 얼마 안 된 기사군요. 이번 올해 지금 6월 13일자 기사입니다. 무상 붙이면 표 더울까? 영유아 무상보육 파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첫 추가 경정 예산에서 영유아 무상보육비 추가 부담분을 편성하지 않아서 보육료 지급 중단 사태가 우려되면서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거죠, 예산이.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이죠. 12월에 그 예산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던 영유아 보육비를 정계층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소득별이 아니라 뭐 무상 지원안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당시에도 선거 앞두고 이제 연말에 돼가지고 눈치 보기 식으로 복지 이 아이템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바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한구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의원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네요. 지난해 말 면밀한 검토 없이 영유아 무상 보육 법안을 서둘러 처리한 측면이 있었다. 네, 단계별로 했어야 되는데 뭐 이게 너무 0세에서 2세 영유아를 전면 지원하고 나섰던 게 문제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실수였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난해 이 기사 자체는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한구 의원 뭐 이야기하고는 조금 약간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제는 아닌데요. 어쨌건 지난 연말에 새누리당이 복지 한참 이렇게 뭐 복지 포퓰리즘 이야기하시던 한나라당이 갑자기 뭐 자기들도 복지하겠다고 나서서 무상 보육 뭐 이런 거 이제 막 이야기 드립을 날리면서 당시에 야권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어쨌건 좋은 그거니까요. 그래서 같이 어쨌건 무상 보육을 넘기긴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소득별 지역 지원안에서 무상 지원안으로 바꿔서 이게 좀 올리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그것을 그 안을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면밀한 검토 없이 무상 보육 법안을 서둘러 처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자체가 지금 아마도 무상 보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 보면 아마 정권이 바뀌고 지금은 좀 이제 아무래도 선거 앞두고는 다시 이제 복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어느 정도 눈치를 보겠죠. 하지만 이한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한구 대표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갖고 있는 뿌리 깊게 내면에 갖고 있는 것이 무상복지 얼어 죽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처음 이야기했던 게 한나라당입니다. 아시죠? 그때 이렇게 그 사진 많이 돌잖아요. 뒤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뻔히 자료가 다 있는데도 심정적으로 반값으로 해준다는 얘기였어요. 이딴 얘기하면서 진짜 확 뒷목 잡게 만들었던 바 있는데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입을 조금 바꿔서 말을 조금 바꿔서 마치 복지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 현혹되지 마시라라는 거고요. 근데 이한구 이 대표께서는 그닥 원내대표께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하신 거 보면 TV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상복지는 원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니 국민에게 뭔 투표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 이런 건가요? 투표를 잘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니들 무상복지 할 엄두도 내지 마 이런 건가요? 돈 내야 하는 책임? 돈 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상복지를 원하면 안 된다? 아니 내 돈 내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무상복지를 해달라는 건데 그럼 당연히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상 국민들은 내 돈으로 4대강을 파는 것보다는 복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무상보육. 그죠? 뭐 장난해? 그럼 돈은 정말 대체 어디다 쓰려고? 세금, 복지 이런 걸 무상보육, 복지 안 쓰려면 대체 돈을 뭐 하려고 그러나요? 4대강도 이제 다 팠겠다. 정말 아우님 말씀대로 공주님이 대통령 되시면 이번에는 산을 팔려나? 산을 들어서 태백산맥을 다른 쪽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이게 세로 방향인데 가로로 옮기려고. 이런 거 아닐까요? 워낙 상상을 뛰어넘는 분들이라서 태백산맥을 이제 가로 방향으로 놓는 거죠. 이럴 수도 있어.
워낙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시는데 뭐 또 이렇게 그럴싸하게 산이 원래 이렇게 세로로 있는 게 문제다. 가로로 있는 게 제대로 우리나라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투기 사려고 빨리 구매해서 리베이트 먹어야죠. 쓸데 많네 생각해 보니까. 복지 이런 거 할 시간이 없겠네요. 이분들이 정권 잡으시면 세금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죠? 전투기도 또 사야 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복지 이런 건 기대할 수 없다. 네.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면 되니까요. 그죠? 네. 촬영산맥이 가로로 있다고요? 그럼 태백산맥과 촬영산맥을 촬영산맥이 약해요. 태백산맥을 이렇게 가로로. 네. 어우 무서워. 예.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신청하셨던 노래요. 이거 제가 좀 늦게 들어드리네요. 이은미 애인이 있어요. 금요일날 신청하셨던 노래인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도 넌 혼자더니 물어오네요. 난 그저 웃어요.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는 내가 안쓰러운 건가 봐. 좋은 사람이 있다며 한번 만나보란 말하죠. 그댄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나는 그 사람 갖고 싶지 않아요. 욕심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그댄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네, 이은미의 애인이 있어요 들어보셨고요. 네. 지금 신청곡들이 사랑이 와서 그대 잠 깨울 때, 바람이 분다, 헤이 헤이 헤이까지 걸려 있는데요. 아마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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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내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으하하하. 죄송합니다. 신청곡 저희가 1시간 50분으로 늘어났는데도 그래요. 신청곡들이 다 못 들어드리네요. 워낙에 또 많아서, 아니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가? 아무튼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서도 보내주셨고 예전에도 애국전선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도 같은데 후속 이야기가 좀 나와서 발칙한 뉴스에서 짚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일 군사협정이 이제 체결을 하냐 마냐 요걸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사실 애국전선 녹음할 때까지만 해도 곧 아마 이제 체결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원래는 5월 말에 체결을 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한일 군사협정. 이거 가지고 대체 왜 하는 거냐? 어떻게 일본 군대와 이 군사협정을 할 수가 있냐? 군사 비밀 보호협정. 대체 누굴 위한 거냐? 이런 글로벌 호구가 다 있나? 이런 온갖 비난들이 쏟아졌고요. 특히나 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대표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협정 체결에 관한 그 반대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원래는 김관진 장관이 일본에 가셔서 협정을 하려고 했는데 체결을 못했던 바 있습니다. 정치권도 정치권이고 뭐 시민사회 여론이 특히나 계속해서 일본이 지금 뭐 독도며 우리 이 한반도에 대한 영토 야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뭐 교과서 왜곡하고 뭐 위안부 문제도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무슨 지금 뭐 군사협정이 웬 말이냐 이런 좀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일단은 군사협정이 눈치를 봐서 좀 일본 행도 취소되고 일단은 조금 중단된 상황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우리 안에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것도 이제 우리 애국전선에서 한번 조태근 기자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미국에서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 열렸는데요. 미국에서 여기서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교착 상태에 놓인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어.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 너네 왜 그러냐. 너네 둘이 이렇게 같이 빨리 군사협정 해라. 이걸 계속해서 하는 거죠. 지금 일단 한국 정부가 여론은 절대 안 된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뒤로는 미국이 압박을 넣고 있고 완전 샌드위치가 된 형국이다 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뭐 아예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시기만 조금 늦춰졌을 뿐이다. 이 군사협정, 군사비밀보호협정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지금 정부 당국자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제대로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대선 준비도 있고 해서 이게 좀 더 끌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도 좀 민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려면 빨리 해치워야 될 테고 이걸 더 끌기가 아마 어려울 텐데 어찌 할지는. 근데 일단 또 이 정부에서 사실상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죠. 아니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군사협정을 다른 타국과 맺겠다는데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죠. 뭐 우리가 미국의 속국입니까? 속국이죠. 네. 지금 하는 거 보면 미국의 속국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전자권도 미국에 있고 뭐 또 우리 각하께서 전자권을 돌려주는 걸 너무나도 두려워하시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뭐 미국이 우리 정말 호구로 보고 이렇게 하라 마라 이렇게 내정 간섭이라고 하죠. 이런 걸 전형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속국은 아니고 미국의 한 주라고요. 그런가요? 예. 뭐 지점 정도. 각하가 한 주도 아니고 저는 제 생각에는 미국 그 본사가 미국에 있는 그 지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CEO시니까, 각하는 CEO시니까 한 주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한 주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이제 주마다 자기들 주 자치가 굉장히 좀 잘 돼 있고 이런 편인데, 우리는 자치가 잘 안 되잖아요. 한 주 아니고 정말 지점장, 그죠? 한국지사 지점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전형적인 이 내정 간섭을 대놓고 하고 계신 미국, 빨리 군사 비밀 보호 협정 하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압박을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우, 정말 이게 미국한테 하나둘 빼주다 보니까 대놓고 이제 미국이 얘네는 그냥 막혀도 되는구나, 혹은 이 정부 끝나고 만약에 우리가 친한 정부가 아니라 다른 정부, 어떻게 보면 미국에 제 할 말 다 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때만큼 평화로운 시기를 보낼 수 없겠구나, 쭉쭉 빨아당기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이 지금 이명박 정부 내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다 뽑아내려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참, 이런 MB 하시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MB, 아유 참,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런 MB. 네, 음악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지상, 사랑이 와서 그대 잠 깨울 때 신청하셨어요. 사랑이 와서 그대 잠을 깨울 때 새하얀 맨발로 걸어 나오렴. 사랑이 와서 같은 내 마음 열 때 가만히 귀 기울여 내 노래 들으렴. 사랑한다는 건 온 우주를 끌어안는 기나긴 여행이란 걸. 나는 그대에게 내게로 오는 커다란 길을 활짝 열어두고 싶었네. 내게 와 아주 천천히 와도 괜찮아. 언제나 처음처럼 나 여기 있을게. 사랑한다는 건 온 우주를 끌어안는 기나긴 여행이란 걸. 나는 그대에게 내게로 오는 커다란 길을 활짝 열어두고 싶었네. 내게 와 아주 천천히 와도 괜찮아. 언제나 처음처럼 나 여기 있을게. 내게 와 아주 천천히 와도 괜찮아. 언제나 처음처럼 나 여기 있을게. 새하얀 맨발로 걸어 나오렴. 노래 너무 상큼하다, 그죠?
이지상의 노래고요. 사랑이 와서 그대의 잠 깨울 때였습니다. 노래 이 발칙한 뉴스 내용하고는 달리 노래들이 너무 상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럼요. 노래 물론 이제 내용하고 어울리는 노래도 좋은데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런 이 심한 울컥 이렇게 화가 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접하고 수시로 우리가 멘탈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정신 치료, 그죠? 한번 상큼한 노래 들으면서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좀 치료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또 충격을 한번 받고 다시 또 치료를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발칙한 뉴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그죠? 네. 그리고 저를 위한 멘탈 치료도 하나 해주셨네요. 나경닷컴 지금 치킨 사진 하나 보내주셨어요. 치킨 사진 말고 진짜 치킨을 보내주셔야 진정한 치료가 될 텐데. 참. 아무튼 아까 제가 우리 각하께서 미국의 이 본사를 미국에 둔 미국의 그 지점, 한국 지점을 맡고 계시는 것 같다. 지점장이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본사로 들어가시려고 보통 지점장들이 이런 분들이 본사로 들어가는 게 어쨌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본사로 들어가시려고 열심히 본사에서 현지에서 책도 내시고 그죠? 자사전도 내시고 93% 할인하는 네. 그런데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짧게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3시부터 5시까지 오늘 저희 최한웅님, 행동대장 최한웅님의 한반도 통신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오늘 저녁에 애국전선 녹음이 있습니다. 애국전선 녹음하고 나면 아마 29일 날 그 공개방송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공지사항 쏘도록 할게요. 네. 시간 벌써 다 됐어요. 한영애가 부르는 바람이 분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헤이헤이헤이는 제가 내일 꼭 틀어드릴게요. 첫 곡으로. 네, 약속드려요. 바람이 분다 가겠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바람에 흩어져 버린 허무한 내 소원들은 애타게 사라져 간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발칙한 뉴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무리를 지우며 날아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여기가 어디지? 영암군 공장장 민주노동당